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6도로 어제보다는 추위가 약간 약해졌습니다. 또 한낮에는 4에서 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엔 때이른 봄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중부 내륙 지역에 나탄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 대기의 질도 점차 탁해지겠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 추진 좀 가능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2020년부터 무료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준비했고요. 또 오늘 정치부 기자회견에서 한 주간의 도내 이슈도 정리하도록 하죠. 2월 2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충청과 강원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새몰이를 이어갔고 이후엔 오늘 공개 일정 없이 오후에 열리는 정치 주제 2차 TV 토론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지역에서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해 다각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구는 오미크론의 본격 유행으로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고 이 점검은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됩니다. 평창군이 침체된 농촌 관광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관내 550여 개 민박시설 중 30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개소당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이고 이 사업의 신청 기한은 올해 3월 4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원주는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해미산성이죠. 자, 그런데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시에서는 해미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주 해미산성의 역사적 가치, 또 문화재 지정 추진 좀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문군 원주시 의원 연결하도록 하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 해미산성,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 방곡관설동 또 판부면 금대리 경계 위치한 이제 해미산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신라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좀 시민분들 상당수가 모르는 숨겨진 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길이와 규모부터 시작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산성의 그 성곽 길이는 한 2km 정도 되는 길이에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방곡관설동 1번지인데요. 절반은 그 판부면 금대리에 속하고 절반은 방곡관설동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위쪽으로는 그 금두산성 그리고 금두산성 위쪽은 또 영원산성이 있고요. 영원산성은 2003년도에 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죠. 예. 이 영원산성의 절반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은. 예. 해미산성에서 보면 원주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 북문 주변이 있고 남쪽으로는 금대리와 백운산이 훤히 보이는 아주 요층지입니다. 그리고 네. 금대초등학교 뒤편에 있으니까 시내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예. 그냥 그 동네 지역 주민들께서 일부 거기에 방석소나무라고 있는데 방석소나무 주변에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네. 아니면 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보기 위해서
가끔 찾아가서 관리를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성곽의 보존 상태는 어떤가요? 그 보존 상태는 뭐 지금 뭐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그 이유가 해미산성은 그때 영원산성하고 같이 1998년도인가 지표 조사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원산성은 사적지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해미산성은 그러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미산성이 이제 주변이 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뿌리들이 성곽을 좀 밀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훼손 정도가 심해서 계곡 아래까지 성곽에 쓰였던 돌들이 흘러내리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성문이라든지 성벽의 잔재, 이 성내 건물지 좀 흔적 일부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만 제대로 됐으면은 영원산성에 비해서 보존 가치도 높고 그래서 좀 뭐 많이 이제 잔존하는 유물들이 지금 존치가 돼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그냥 와전 파편이라든가 우물터 그리고 옹기터 이런 것들은 지금 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곽에 뭐 이렇게 성문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뭐 관리만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존 가치는 뭐 충분해 보이는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이 이 해미산성 신라 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역사적 가치 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저희들이 방곡관설독 주민들이 한 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강원도하고 국회의원실 그리고 원주시에 요청을 했었고 네. 원주시에서도 이 건의문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저들은 뭐 예끼를 복원해달라고 5분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문화재가 실질적으로 보존 가치가 많다고 보여지는 게 북방 계열의 축조 방식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신라 시대 때로 추정된다는 게 이제 중론이에요.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좀 빌려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축조 방식도 축조 방식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남부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는 많지 않은 희귀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최하게 되면 아주 좋은 역사적 가치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영원산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옛날부터 임진왜란 당시에 영원산성과 교류하면서 또 작전을 수행했던 곳으로도 알려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뭐 원주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고요. 네. 이게 문화재 위원들이 현재 뭐 조사를 진행 중입니까?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게 6월이었고요. 네. 작년 가을에 담당 부서하고 거기 관련된 전문가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해민산성을 직접 방문들을 하고 그러한 그동안의 학술적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이제 학술 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와서 육안으로 직접 보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긍정적인 진행이 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결론은 언제쯤이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원주시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본 예산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추경에서라도 이제 학술대 개최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
금년에 학술대회가 끝나고 나면 빠르면 뭐 올해도 지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하루라도 좀 이거 빨리 지정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이 강원도 문화재로 일단 지정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정되면은 지금 어떠한 앞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그 영원산성이 우리가 국가 지정으로 돼 있거든요. 사적지로. 네. 지금 원주에는 네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돈사지, 법천사지하고 원주가명하고 영원산성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일단은 지방문화재로 좀 지정을 좀 받고 예.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좀 이렇게 저희들도 영원산성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니까 국가 지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게 그 산성만이 아니고요. 뭐 주위가 굉장히 좀 경치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옛길 복원 이런 것들도 함께 또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또 뭐 환경부라든가 이런데 이제 협조 요청을 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현실인데 네. 여기가 뭐 소나무하고 자작나무, 전나무 숲들이 아주 장관이에요. 그래서 사시사철 관광 자원이 뭐 풍부한데 지금처럼 겨울에는 원주 시내가 관광할 수 있는 조망이 아주 뛰어나서 네. 시내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뭐 완전 숲속 공전입니다. 피톤치ton 흘러 넘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나무 수용들이 상당히 오래됐죠. 자작나무 굵기가 웬만한 낙낙장송 굵기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방석소나무는 원주 근교에서 가장 수영이 아마 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용티름처럼 하고 있는 나무 가지들이 너무 근사하고요. 네. 오르는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은 금대 따리굴에서 역방공역을 있는 폐설로 관광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하게 되면 뭐 신의 한 수가 될 겁니다. 아마 네. 용을 그려놓고 눈을 채워넣는 것이 되지 않겠나 저는. 제 생각입니다. 활용 정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좀 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원이 되고 또 관리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다른 원주시의 명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네, 네. 올해는 좀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광문군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무료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좀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또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 중인데 무료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좀 어떤 내용인지 사업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이 이루어지는데요. 원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로 장애를 당하거나 숨진 원주 시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등의 많은 보상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광지원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년 3월부터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누구에게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 이제 청구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일단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보험사에 안내를 해드릴 테고요. 네. 시민안전보험제도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시민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좀 통계치도 궁금하군요. 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처음 운영된 2020년에는 총 4건의 사고에 대해서 약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휴유장애 사고,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또 화재 사고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었는데요. 지난해 2021년에는 총 11건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화상수술비, 자연재해 사망과 온열질환 진단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제도에서 지원하는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나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과 대중교통 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상해나 사망사고, 그리고 물놀이 사고 사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강지원 과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저희 시에서는 이 시민안전보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 블로그, 또 SNS, 신문과 뉴스, 전단지 배포, 유관기관 협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이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좀 시민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시에서는 어쨌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원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보장 항목을 구성해서 보장 한도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서 더욱 좀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민안전보험제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봤을 때 또 보상 금액이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약간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또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유의하거나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간혹 자전거를 타다 다치거나 길을 걷다 넘어져 다친 경우 자가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혜택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과는 달리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생기는 상해와 사망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해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또 올해 2022년부터는 보장 항목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기존 보장 항목 중 중복 보상 가능성이 있는 항목 등을 고려해서 보장 항목을 다시 정비했는데요. 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를 삭제하고 농기계 사망과 후유장애, 개물림 진료비와 사망, 후유장애 항목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보험 청구 절차나 그 외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원주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보장 범위 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 좀 작은 도움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좀 잘들 좀 미리 숙지하시고 적절하게 또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정치부의 박명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대선 전 소식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제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처음으로 이제 강원도를 찾았군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100일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유능해야 경제를 살린다며 강원 민심을 공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과 사드 추가 배치 발언 등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날 원주 문화의 거리를 찾아 방역 대책 확실하게 만들고 과감하게 결단할 사람은 바로 저 이재명이라면서 국가의 이름으로 함께 피해가 안 생기게 하고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안보관과 관련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이 후보는 전쟁이 나면 정작 전쟁을 결정한 사람은 죽지 않고 결정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죽어난다면서 윤 후보의 선제 타격론을 비판했습니다. 또 윤 후보가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강화 언급 발언을 겨냥해서도 사드 1조 5천억 원을 들여 도대체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인가, 브록스 미군 주한사령관도 더 이상 사드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외교 안보 문제 사실 좀 약간 추상적으로 우리가 여겼던 이 명제입니다만은 이번에 러시아와 크로아티아 이제 전면전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안보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2차, 3차 TV 토론이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또 외교 안보가 또 중요 이슈로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아주 뜨거운 또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군요.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미 그 한 번 또 원주를 방문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강원도 일정이 예고되고 있군요. 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일정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는 28일 동해시를 찾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인 지난 16일 강원도 첫 유세로 원주를 방문한 이후에 선거 중반에 다시 영동권 공략에 나선 것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에 따르면 윤 후보는 오늘 28일 동해 유세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포항 등 경북 동부권을 시작으로 강원 동해 쪽으로 올라오는 유세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27일엔 나경원 선대위 서울총괄본부장과 배현진 의원 등이 영월태백 정선 삼척 등 강원 영서남부권을 찾아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며칠 전 이제 서해안 중심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는 것이 보여졌는데 또 이제 그 막바지에는 이 동해안권 아주 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일정을 짜고 있군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 이제 뭐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선거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당별로 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선거 보조금과 펀드 모금으로 주머니가 두둑한 거대 양당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소정당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 선거운동을 모색하고도 있는데요. 자금 사정에 따라 유세 규모가 달라지는 등 선거는 전의 전쟁이라는 오랜 속설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 대선 후보 강원 캠프에 따르면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지난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 13대씩 선거 유세 차량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연락소도 원주 갑을 2곳과 나머지 시군 1개씩 17곳, 강원도당 1곳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0곳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정의당은 강원도와 춘천, 동해 삼척에서만 선거 유세 차량 총 3대, 선거 연락소는 7곳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유세 차량은 1대, 선거 연락소는 3곳만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비용 제한액이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죠? 네, 대통령 선거의 선거 비용 제한액의 경우 인구수 곱하기 950원에 대한 제한액 산정 비율을 또 증감해 산정을 하게끔 됩니다. 이 공식을 통해서 나온 금액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비용의 경우 513억 900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후보자들이 사용할 선거 비용은 기타금과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할 경우에는 절반만 돌려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정치 후원금은 선거 비용 한도의 5%, 25억 6,545만 원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이 외에는 개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선거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소수 정당이나 원외 정당 후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하는데 국회 의석수가 없어 선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새로운 물결당 김동연 후보 등 군소 후보들은 후원금만으로 최소 비용의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한 군소 후보들 지금 이야기한 이 선거비 보전 받을 수 있는 10%, 15% 이것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오밀일보 정치부의 박미원 기자였습니다. 네, 2월 25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 담손의 공방의 노래죠. 예쁜 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처럼 정말 예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오후 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